우리는 중고차 살 때 알게 모르게 눈탱이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은 3,800에 떠와서 5,300에 팔고 있어요. 마진이 1,500. 눈탱이 지대로죠. 이런 차는 상태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딜러가 얼마에 떠와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들 궁금하잖아요. 인정? 그래서 딜러가 차 떠온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눈탱이를 피할 수 있는지 전직 중고차 딜러이자 현재 카티단신 대표님과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고차 마진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직 딜러셨던 우리 카티단신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카티단신 대표 최시현입니다. 형 원래 스타트업 했었는데 왜 중고차 딜러를 한 거야? 헤이드러 대표님이 중고차 딜러를 직접 하시고 그 아이템을 기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직접 해보자. 모빌리티 업계에 스타트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딜러를 한번 해봤던 거다. 맞아. 형, 카티 매물 리포트에 보면 딜러가 매입한 금액, 취득 금액이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이 뭐 3천만 원에 떠와서 3,500을 팔면 500이 다 남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중고차를 딜러들이 매입을 하면은 거기 마진 구조가 어떻게 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차에 따라서 뭐 차 상태에 따라서 수리하는 거는 빼고 딜러들 기준에서만 얘기를 했을 딜러 때 기준으로 차를 딜러들이 이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헤이딜러 대략 30에서 50 정도는 그 헤이딜러한테 수수료를 내요. 그 차를 만약에 딜러가 1,000만 원의 차 한 대를 매입을 했어. 대출을 받아요. 그게 이자가 꽤 비싸요. 뭐 7%에서 10%. 그래서 그 이자를 매달 내야 되니까 그 또한 부대 비용에 들어간다라고 부대 비용 포함을 시켜야죠. 딜러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매입비라는 명목으로 뭐 한 대당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상사에다가 돈을 내게 되고, 보통 중고차 딜러들이 내는 강택은 막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막광택. 막광이 이제 한 10만 원 선. 요즘엔 좀 더 물가가 올라서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될 그 수 정도 있겠네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에 따라 차가 너무 깨끗해. 그럼 새 차만 해요. 3만 원, 뭐 5만 원. 그리고 이제 씻겼으면은 광고를 찍어야죠. 엔카 진단 광고를 찍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엔카 믿고는 딜러가 엔카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일정 금액. 그게 뭐 10만 원인가. 차를 가져왔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차가 보통 긁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 정도 이제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판금 도색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판당 7만 원짜리도 있었어. 판당 10만 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퀄리티는? 퀄리티는 안 좋죠. 그리고 뭐 손재주 좋은 딜러분들은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그거를 직접 해요. 직접. 물론 퀄리티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열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팁인데, 구매할 때 지하에 있으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1층 좀 빼서 태양광 밑에 햇빛인데 가야 돼. 햇빛인데 가면 그런 게 다 보이거든. 형이 만약에 2천만 원에 소나타를 매입했어. 근데 그걸 2,200에 팔려고 해. 근데 2달 만에 팔았단 말이야. 그럼 형의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차가 정말 깨끗해서 수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가정 하에 이제 200만 원이 다 남는 게 아니고 비용을 빼야 되죠. 그러면은 차를 처음에 가지고 오는 게 헤이딜러 가지고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수수료 40 정도. 40, 상사에 내야 되는 매입비 10만 원. 50, 차를 씻겨야 되니까 막광택 15만 원. 65, 엔카 광고를 내야 되겠죠. 요게 20만 원. 85.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건 차를 팔았을 때. 예. 무슨 세금이지? 그게 이제 부가세랑 원천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20만 원 정도. 대략 20만 원? 그럼 105만 원? 그렇죠. 그리고 2달 동안 대출 이자를 내자고 하면 그게 한 25 정도 되겠네요. 대출 이자는 지금 형이 8%로 계산한 거네. 그럼 20이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80. 25, 그럼 130. 대략 130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200에서 130 빼면 약 70만 원 정도 마진이 발생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네. 그렇죠.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70 정도가 남는다. 이게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난 더 많이 남을 줄 알았거든. 꽤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많이 남길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 엔카가 잘 돼 있으니까 비싸게 팔 수도 없고, 헤이딜러가 잘 돼 있으니까 싸게 가지고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딜러들이 쉽진 않아요, 딜러라는 게. 그럼 한 달 만에 팔았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고정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2달, 3달 이렇게 안 팔리면. 상사들의 이제 소속 딜러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근데 주차장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한 칸에 거의 17만 5천 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 대표들은 그거를 빨리 회전율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대출도 3개월이 보통 만기, 뭐 2개월 만기 이런 게 있는데, 보통 3개월 안에 차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와요. 그때 차를 못 팔면 거의 경매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 3개월? 그쵸. 당연히 경매로 던지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2,300에 팔 차들이 다른 딜러들이 입찰할 때 뭐 2,100이나 뭐 2,000에 입찰할 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가 1, 200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2개월, 3개월 차에 들어간 차들은 조금 더 딜러랑 협상을 하기가 좀 더 싸게 내고를 했을 때도 또 받아들일 확률도 크다. 결국에는 뭐 주식이랑 똑같네. 익절하냐 손절하냐. 그렇지. 그거는 정말 오늘 제가 몰랐던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형, 취득금액으로 차량 보는 법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취득금액이 뭐예요? 취득금액은 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한 금액이야. 여러분, 딜러가 차를 매입해서 상사 명의로 이전하려면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가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항목 중에 얼마에 샀는지 매매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이 바로 취득금액입니다. 아마 중고차 직거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인데 카티 매물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근데 형, 그 취득금액이 진짜 정확한 거예요? 오, 졸라 예리한 질문이야. 매매 상사가 차량을 이전하려면 양도증명서에 적어낸 매매 금액과 일치하는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돼. 왜냐면 이게 세금과 연관돼 있거든. 그래서 취득금액은 딜러가 사기치지 않는 이상 거짓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판매가에서 취득금액 뺀다고 해서 100% 딜러 마진이냐? 절대 아니야. 앞에서 최 대표님이 말했죠. 부대 비용으로 최소 100만 원 빠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취득금액으로 어떻게 차량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너 딜러한테 차 팔아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 딜러한테 팔아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딜러가 차 볼 때 보험 이력부터 사고 흔적, 문콕, 누유, 누수, 타이어 상태까지 전부 다 따집니다. 그렇게 온갖 이유 붙여서 감가를 해요. 저도 차 잘 모를 때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정도다 라고 제시한 금액, 그 금액이 바로 취득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고차 전문가인 딜러가 차량 상태를 보고 판단한 차량의 가치라는 거죠. 따라서 취득금액만 봐도 딜러가 매입할 당시의 차량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식의 같은 주행거리인데 취득금액이 유독 낮다. 그럼 상태가 안 좋거나 사고 이력을 숨겼나 이런 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몇 대 차량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차는 A클래스인데 판매가는 2,800, 취득금액은 2,500. 딱 300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최 대표님 말대로 부대비용 계산해보면 헤이딜러 40만원, 매입비 10만원, 막광택 15만원, 앵커 광고 20만원, 부가세 원천소득세 40만원, 2달간 안 팔렸을 때 금리비용 35만원, 최소 부대비용만 160만원입니다. 300만원에서 부대비용으로 160만원 빠지고 만약 매입했을 때 차 상태에 따라서 수리비도 추가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건 100만원 조금 넘게 남는데 전 이 정도는 정상 마진이라 생각합니다. 딜러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차 카티 리포트 보면 판매가는 90만원 내렸고 보험 이력도 빵원. 뭐 이런 차는 한번 보러 갈 만한 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동금액보다 취득금액이 낮은 차량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소렌토들은 주행거리가 75,000에서 85,000 사이인데 평균 취득금액이 대략 1,440만원 정도예요. 근데 이 차는 취득금액이 1,270만원이에요. 평균보다 무려 170만원이 낮죠. 게다가 만약 이 차처럼 판매가까지 비슷하다면 이건 완전 눈탱이 지대로죠. 이럴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카티 리포트 보면 엔카 성능지도 나오는데 엔카 성능지에는 본넷 교환 하나, 뒷도어 판금 하나 있어요. 근데 카티 리포트 사고 내역을 보면 좌우 앞펜더 교환, 뒷펜더 판금 이렇게 사고 내역을 숨겼죠. 그래서 이런 차는 사고 내역부터 보고 사고 수리 내역에 따라 보러 갈지 말지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 세후 상태도 올 양호라고 찍혀있는데 성능장이 사고 이력을 누락했으니까 한번 의심해봐야겠죠. 이건 저희 105대 점검 영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와 취득금액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나는 차들은 어떨까요? 이 차는 22년식 벤츠 2350인데 판매가는 5,320만원, 그런데 취득금액은 3,804만원이에요. 무려 1,500만원의 차이 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부대비용 300 잡아도 딜러가 한 대 팔아서 1,200만원 넘게 남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매가와 취득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사고 이력이라든지 실제 차량 상태라든지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오픈카, 외건, 패치백 이런 비인기 차종, 비인기 브랜드, 비인기 색상 그리고 고성능 모델 같은 일부 차량들은 차가 빨리 안 팔리다 보니 딜러가 마진을 좀 더 얻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가져와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딜러도 마진을 더 올려서 팔아야죠. 근데 엔카에 들어가 보면 벤츠에서 E클래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린 인기 차종이에요. 심지어 이 차 사고 이력도 숨겼거든요. 이 차 성능지에는 본넷 교환 하나인데 카티 사고 내역을 보면은 휠하우스 좌우, 사이드 멤버 좌우, 전판넬, 앞펜더까지 판금을 했어요. 그리고 수리비 보면 공임이 무려 311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진이 크고 게다가 사고 이력까지 숨겼다? 이건 차량 상태를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차는 무조건 꼼꼼하게 더 점검해야 되고 대충 보고 넘어가면 바로 호객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금액 차이가 크다 싶으면 반드시 빡세게 확인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근데 전차들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취득금액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22년식 BMW M550i인데 판매가는 6,650. 근데 취득 금액은 2,850. 와, 차 한 대 팔아서 3,800을 남기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차 절대 이 가격으로 살 수 없고 절대 이 정도 못 남깁니다. 그럼 차량에 문제가 있냐? 아니요. 악명 높은 N63 V8 엔진이지만 연식 및 주행거리도 짧고 카트 이력을 보면 소유주도 한 명이었고 보험 이력도 빵원으로 깨끗합니다. 이건 보나마나 다운 계약이죠. 즉 탈세가 목적입니다. 원래 차 사면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매매 상사에서 차를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의 2,860만원 미만이면 취득세는 0원이고 2,860만원 이상이면 취득세가 1.07%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차를 5천만원에 샀어도 2,850만원으로 신고하면 고작 1.07%, 약 53만원 아끼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도 생기죠. 세금 몇 푼 아끼겠다고 다운 계약까지 하는 딜러가 과연 차량 문제를 정직하게 수리했을까? 또한 얼마에 산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량 상태 예측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차량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점검도 빡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딜러들은 부가세는 판매가와 매입가 차액에 비례해서 산정되니까 다운 계약으로 매입가를 낮게 신고하면 오히려 부가세가 추가로 더 나와서 손해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매입가를 다운 계약한 딜러는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도 다운 계약을 유도합니다. 판매가도 낮게 신고해서 부가세도 탈세하고 고객한테는 판매가를 낮게 신고하면 취득세도 줄어든다고 꼬시는 거죠. 심지어 고객 몰래 판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일부 나쁜 딜러들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러면 소비자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중고차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10에서 30% 소득공제 받거든요. 신고가 축소되면 공제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중고차 구매 후 반드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 구입 금액이랑 홈택스 신고 금액이랑 다르면 어떡하냐?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바로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차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신고는 구입일로부터 무려 5년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운 계약 의심 차량 아니더라도 중고차 구매 후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안 하면 내 돈 날리는 겁니다. 사실 모든 딜러가 다 이렇게 나쁘게 하진 않습니다. 보세요. 이 차량은 판매가랑 취득금액 차이가 270만원이죠. 처음에 봤던 2,500만원에 매입해서 2,800만원에 판매한 차량 비슷하네요. 그럼 이 차도 100만원 정도 순마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딜러도 정당하게 비용 빼고 합리적으로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즉 양심적인 거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취득금액은 단순히 딜러 마진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차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조건인데 취득금액이 유독 낮다.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봐야 되고 취득금액과 판매가 차이가 심하다. 차량 상태를 의심해봐야 하고 또는 딜러가 과한 마진을 챙긴 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운 계약까지 섞이면 그건 그냥 차량 상태 문제가 아니라 딜러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건 단순합니다. 차 보러 가기 전에 사진, 보험 이력, 성능지 확인하고 카트 매물 리포트에서 사고 이력과 취득 금액 보고 차량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폭탄차도 피하고 눈탱이도 피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까지 지켜줍니다. 소비자는 늘 정보에 밀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일부 나쁜 딜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